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은 이제 1998년에 만들어진 편의직립 보장에 관한 법률에 비해서 이제 진일보한 점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편의직립법과의 통합 문제는 앞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동 편의시설의 어떤 기존의 문제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편의직립법은 대상자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장애인 전용이라는 말을 삭제를 했습니다. 장애인 등이 이용이 가능한 배로 만들었죠. 근데 이동 편의직립법은 여전히 장애인 전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법안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이란 말은 역시 삭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편의직립법 같은 경우에는 정비 대상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존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건물일 경우에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일 경우에는 편의직립법에 따라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에는 그 정비 대상 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06년 1월 28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법 시행 이전에 도로라든가 여객시설이라든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정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그 우리 최강민 국장님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편의직립법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객시설의 경우에 편의직립법에 속해 있다가 2005년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편의직립법에 적용을 받고 2006년도부터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에 적용을 받게 됐는데 2005년까지 적용을 받았던 여객시설에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정당한 편의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휠체어 리프트가 아직도 많은 여객시설, 역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06년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으로 옮겨왔지만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은 정비대상 시설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2006년 1월 28일 이후에 신축되거나 증축되거나 개축되는 여객시설에 한해서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기존의 여객시설은 이 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직립법에 적용을 받은 그 시설들이 그대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이 제정됐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냐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경우에도 철도 차량에 관해서 새로 들어온 철도 차량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에 적용을 받지만 기존 철도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ADA법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의 평등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기존의 여객시설이나 철도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다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기간이 좀 길긴 하죠. 뭐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이렇게 기간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다 정비 대상으로 보고는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은 기존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면제를 해주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상버스에 대한 완료 시점인데요. 실제로 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만 되어 있지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입만 하면 예를 들면 맘만 먹으면 지자체가 한 대씩 1년에 한 대씩만 도입해서 100년이 걸리더라도 법 적용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 5개년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 5개년 계획대로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안 되니까 다행히 저상버스 도입도 그 원래 계획의 지금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만 갖고는 사실은 굉장히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법에 정확히 몇 년도, 뭐 2020년이면 20년, 2030년이 30년 이렇게 명시가 돼서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이것도 물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완료 시점들을 대부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교통약자 이동 편의직립법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표준이 부재인데요.
여러분 이제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것들이 이제 특별교통수단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용 대상자, 이용 요금,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지자체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요인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에 가보면 뭐 택시 요금의 50%, 어떤 지자체에 가보면 뭐 도시철도 요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금도 다 다르고 이용 대상자도 어떤 지자체에 가면 뭐 휠체어 사용자면 또 어떤 지자체에 가면 장애인은 모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그 택시와 항공기를 포기했다라는 점이죠. 교통약자 이동편의진입법에 보면은 이 대상교통수단에서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 자동차만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운행한다는 건 뭐냐면 버스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택시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진입법이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삭제함으로써 누락시킴으로써 이 택시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장애인들은 결국 장애인 콜택시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현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원고 본문에 보면 영국의 평등법을 이제 실었는데 영국의 평등법은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최근에 평등법으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택시에 대한 관한 규정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택시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안타깝게도 오늘 토론에 그 국토양부에서 안 나오셔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공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진입법이 제정이 되면서 선박과 항공기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전에 편의진입법에는 없었던 대상인데 근데 사실 항공기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을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굳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진입법에서 규정 안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항공기가 다 지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내용들은 안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그 일반 항공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가운데 어느 하나는 좀 넓게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NED라든가 그 캐나다의 그 항공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항공기는 다 수입하는 거다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안 실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해외 항공기들을 타보면 조금 넓게 만든 화장실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보면은 휠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을 지정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좌석을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면 팔걸이가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 택시와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포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진입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